네, 2021년 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그새 2월 달이 절반이 갔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만큼 다가오는 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를 갖고 하나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울시장 선거 필패로 가고 있는 김종인, 압승자신하다 완패당한 21대 총선 재연 조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팩트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2월 8일과 9일에 걸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영선 35%, 우상호 9.5%, 김진애 2.2%로 압도적으로 박영선 씨가 여권의 가장 적절한 후보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는 안철수 21.3, 나경원 15.1, 오세훈 13.1 등등등 압도적으로 안철수가 1위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안철수하고 나경원 두 사람을 놓고 단일화 경선을 하면 안철수 43.5, 나경원 23.7 압도적으로 안철수 승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와 오세훈 놓고 단일화 경선을 시키면 안철수 40.6, 오세훈 26.9. 네. 상대적으로 오세훈 씨가 나경원보다는 더 지지율이 높지만 역시 따라가지 못합니다. 압도적으로 안철수 1위입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1위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37에서 41, 한 거의 40% 내외 정도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36.3, 국민의힘이 27.6 이런 수도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또 다른 조사도 해봤습니다.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44.1, 야당의 힘을 실어야 된다는 분은 46.1, 오차범위 내에서 그냥 비등비등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많은 실정을 했죠. 그러나 바닥 여론은 여전히 민주당이 콘크리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또 다른 조사를 보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2월 13일부터 14일 사이에 한 조사입니다. 조금 한 4, 5일 뒤에 한 거죠. 박영선과 안철수를 바로 붙여봤는데 박영선 32.2, 안철수 23.3, 8.9%포인트 차이인데 이거는 오차범위 바깥입니다. 그러면 박영선이 월등히 유리한 겁니다. 그 다음이 나경원 16.5, 우상호 7.6, 오세훈 7.0. 우상호부터는 의미가 없죠. 나경원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가 43.1,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가 49.8. 요거는 아까 좀 4, 5일 전에 있던 조사가 좀 바뀌었네요. 네. 박영선 씨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여전히 안철수가 1등입니다. 정치는 과학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월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개인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다.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모두 죽는 공존공멸의 상황임을 인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바른 말입니다. 4월 보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까지 정답이에요. 그런데 후보 간 토론도 국민의 짜증을 유발하는 헐뜯기는 자제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토론회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요구지? 물론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겁니다. 안철수하고 금태섭 씨가 토론을 하라는 겁니다. 14일이죠. 김태섭 씨는 안철수 후보와 1차 TV 토론을 하기 어려워졌다. 원래 15일 오늘 하기로 했는데 실무 협의가 그 전날까지 되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사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금태섭 씨는 MBC 조사에서 2.9%, 안철수는 27.3%.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왜 둘이 토론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금태섭 씨가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씨는 2, 3, 4등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안철수, 금태섭은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둘이 경쟁하라는 건데 이건 사실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려갔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러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 때문인지 TV 토론을 금태섭 씨와의 토론을 피하던 안철수 씨가 수용을 했습니다. 네, 오늘 15일 수용했습니다. 5% 지지율도 안 나오는 금태섭 후보하고 하겠다고. 18일 날 TV 토론을 하겠다. 그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혼자 살려다 공멸한다고 비판했고 또 여론 악화를 우려한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결과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거는 명망과 정치하고 현실 정치는 다릅니다. 금태섭 씨는 민주당에서 조금박해 중에 한 명으로 불렸죠. 조금박해. 민주당에서 바른말을 하는 사람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성을 따서 조금박해라고 그랬습니다. 김혜영 씨는 그냥 해라고 좀 해줬죠. 그중에 이제 금태섭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판을 했고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래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당이 나아가는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 생각이 다른 사람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의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 안에도 못 들어오는 저 후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씨는 계속 높은데 이런 안철수 씨가 1월 18일 국민의힘에 모든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게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범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근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은 국민의힘 경선에 넣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런저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씨의 입당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1등이 나오는 분은 안철수를 못 이기고요. 안철수도 박영선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 필패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뭐 잘하신 것도 많고 한데 이 싸울 만한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는데 싸울 만한 사람들을 지금 배제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김태호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다. 두고 봐야 한다 하면서 좀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걸 보면 김 위원장이 금태섭 카드를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게 착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의 정치 지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죠. 그 중에 24개의 구청장이 모두 민주당 출신입니다. 단 한 명이 서초구청장 조은희 씨인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죠.
25개 중에서 24개가 민주당 구청장이면 96%가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구청장입니다. 2018년에 같이 치렀던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서울시 의회 의석수가 110석인데 무려 102석, 93%를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8석을 비민주당인데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6석, 바른미래당, 한성, 정의당 1석입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하고 서울시 구청은 민주당 1색입니다. 이런데 국민의힘이 대표만 후보만 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시사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보도를 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씨, 그때는 비서였죠. 그분이 21대 총선 바로 전날 20년 4월 14일이죠.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정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선거 전날. 그 사실이 4월 23일 날 보도가 되면서 정 씨가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서울시 비서실을 감사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고한석 씨죠. 비서실장을 불러서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근데 이 운영위원회에는 13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는데 국민의힘 소속은 딱 한 명, 이성배 의원 하나였습니다. 혼자 질의하고 그걸로 끝난 거죠. 이러니 뭐가 조사가 되겠습니까? 이성배 의원은 시사저널 기자에게 운영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할 때도 성폭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알려진 게 거의 없었으니 A씨죠. 여성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의원도 더러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되죠.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죠. 4월 24일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서도 야당은 국민의힘 김소양 의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묻겠습니까? 김 의원은 사실상 서울시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이 사건을 제대로 서울시 의회에서 다뤘다면 어쩌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은 피해갔을지도 모르고 박원순 시장 변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파워가 막강합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의회가 있었고 구청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21대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그때 민주당이 많은 실정을 했다. 안보 문제에서 실정을 했다라고 압승을 자신하다가 필패를 했었죠. 제가 그 선거를 앞두고 100석이나 건질까? 자유한국당 위태하다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거의 예상대로 맞아버렸습니다. 네, 이거는요 바닥 정치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치 구도를 못 보면은 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뿌려지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도 조만간 선거가 다가오는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만든 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조국, 최광옥, 추미애, 박지원, 박범계, 황희 등 이 어지러운 정치인들이 많은 논란을 만들어도 민주당 지지는 요지부동입니다. 이분들의 일으킨 문제 때문에 물결이 찰랑이니까 큰일이 났구나 그러지만 바닥은 저 깊은 데는 요지부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이 보수 인사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지부동인 이유가 지역생인지 호남 세력 만만치 않죠. 아니면 보수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죠. 서민들 만나보면은 가진 거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보수파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탓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닥 정치는 친문이란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청문회에서 반대를 한 사람들을 29명이나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도 까딱없잖아요. 언론이 왜 눈치를 보냐 그러는데 언론도 어쩌면 이러한 바닥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김학의 씨 불법 출금을 한 문제로 수원지검 고위층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경천 동지할 사건입니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로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언론도 크게 보도 안 하고 국민들도 큰 충격을 안 받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청와대의 지시로 불법 탈핵을 한 백영규 전 장관을 이 코너에 몰려있지만 별로 세상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자면 야당이 능력 딸린다는 얘기죠. 오히려 여당은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여 명의 인사동향을 파악했다. 국가정보원이.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있다. 사철이 확실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하도록 요청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네, 10년 전 일을 꺼내서 공격을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엽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그렇게 한 거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중단시켰다는 메시지가 아직 나온 게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때도 한 거 아니냐. 야당과 친박계 의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언론계, 법조계 인사에 대해서 한 것도 나와 있다. 저에 대해서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원래 정보기관이 사찰을 하는 거니까. 어떤 빨갱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사찰하고 나쁜 건가요? 또 어떤 사람과 어떻게 돈질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과학입니다. 야당은 여당의 실수로 지금 서울시장을 거저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22대 총선에도 그렇게 착각을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건 미스퍼셉션. 과거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했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또 성공을 기대하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를 하죠. 이거를 정치학에서는 미스퍼셉션이라고 그러고 뭐 곡해라고 번역하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잡아야만 정책을 펴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서는 안철수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못 먹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 또 국정원 사찰, 이거는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야권을 후보를 흔들기 위한 거죠. 이렇게 흔들었으니 야당은 어쩌면 서울, 부산시장 모두 패할지 모릅니다. 당선시키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자인데 기자가 매체가 없으면 무슨 기자예요? 박사학위만 갖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교수가 돼야 뭐 할 수가 있는 거랑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면 뭐 하냐고요. 정치 무대에 못 가면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야권에서는 이 김종인 위원장 생각을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리멸렬이죠. 지리멸렬이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제는 제가 뭐 개는 짖어도 문재인은 간다 그러는데 그게 계속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담을 같이 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는 야당다운 정치를 하려면 깨몽 정신 차려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르다가는 아무도 못한다. 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라. 내가 보기에 이쁜 사람 고를 때는 당신의 사위나 당신의 며느리를 구할 때나 하는 거고, 큰일을 할 때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부터 고르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야당 위원장께 드리는 바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생각 다시 한번 하십시오. 큰 착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